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보통 위산을 줄이는 약을 드시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면 나는 위산 과다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우신데, 사실 위산 저하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의 비율이 훨씬 더 많고 실제 위산 저하가 역류성 식도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 리이노큘레이션. 리이노큘레이션은 이제 접종하다, 뭐 균을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병원에서는 보통 유산균을 쓰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무슨 이게 특허를 받은 균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굉장히 또 따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자체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유전자이기 때문에 너무 비용에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유산균이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이걸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누굴 이사 오라고 하는 것도 똑같겠고, 자 지금 전쟁통에 이사 가실 겁니까? 피난을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전쟁통인데 초대를 했다고 그 사람이 여기 우리 동네에 살까요? 안 살거든요. 내 장 환경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특허를 받은 유산균을 먹어도 걔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리무브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그래서 먼저 그게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주면 좋은 게 이제 5단계에 해당이 되는 리페어가 있어야겠죠.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초대를 해야지 온 손님도 행복하고 기쁘겠죠. 아주 그냥 철골 구조만 있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올 겁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리이노큘레이션과 리페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면서 보통 이럴 때 처유계통에 많이 쓰는데, 이제 처유는 거기에 성장 인자들, 그러니까 잘 회복시키는 인자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에서 쓸 수 있는 장의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장을 복구시키기에 중요한 글루타민이라는 성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장벽에 있어서는 물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복구를 시켜주면서 손님을 초대해주는, 접종을 해주는, 유산균을 접종해주는 이런 과정이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리이노큘레이션의 단계는요, 이런 거예요. 물론 좋은 유산균을 집어 넣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균이에요. 어떤 한 사람한테 이제 특별한 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 코, 입, 팔다리가 다 있는데 100명을 세우세요. 다 똑같습니까? 그렇죠. 뭐 쌍둥이가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쌍둥이조차 좀 다르다 하니까. 그러면 다 100명이 다 틀린데 그 상태가 내 장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에도 있고 내 장에도 있는 그런 균도 있는데 여기에 내 장에만 있고 이 장에는 없는 그런 특별한 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뭐 이게 확인하고 접종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는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상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내 장에만 있는 거는 상품 가치가 일단 없습니다. 왜냐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쓸지도 모르고 언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균들은 내가 스스로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유를 따뜻한 곳에 한번 둬보세요. 얼마 만에 상할까요? 금방 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맨날 냉장 보관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균이라고 하는 거는 금세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매일 유산균을 먹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위산에서 다 죽으니까 안 되지.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3중 코팅, 4중 코팅 막 이렇게 했는데 그 3중 코팅, 4중 코팅에서 그럼 장으로 갔어요? 근데 왜 매일 먹어야 됩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 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성 제품들을 복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장에 있는 그런 균들을 잘 키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균이 먹는 음식을 잘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 그 균에 밥을 잘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식이섬유가 하는 일인데, 식이섬유 중에서는 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거는 균도 이용 못하고 나도 이용 못해요. 헤미셀룰로즈라는 거를 이제 써야지 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미셀룰로즈 중에서
이 가장 이제 유용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브라운 라이스예요. 네. 현미 중에서도 현미 속껍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미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이 현미밥은 이게 뭐 푹 담궈가지고 이게 불려서 먹거나 뭐 익혀서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 헤미셀룰로즈가 잘 쪼개져야 되는데 일단 씹는 데서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쪼개놓은 제품 이런 것 좀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고안들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품으로 좀 만든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유산균을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균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리페어로 넘어가게 이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을 복구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장 점막을 두껍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피부가 얇아지게 되면 쉽게 다치죠. 그렇죠. 근데 장 점막이 얇아져도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피부도 튼튼해야 되고 장 점막도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1차 방어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분리해주는, 나눠주는 1차 방어막의 역할을 점막은 훨씬 더 손상되기가 피부보다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막을 두껍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마무리 만들고 싶어도 나쁜 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 세포가 망가져 있으면 장 점막이 복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점막도 튼튼하게 하고 좋은 균도 키워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초유 이런 것들이 장 세포를 복구시키고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진다. 이런 것들이 잘 맞을 때 장 점막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 장 점막은 95%가 물이네요. 물이다. 그러니까 물이 내 몸에 충분한 게 매우 중요하고, 물은 그냥 줄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게 돼 있는데, 이게 흐르지 않고 코팅이 된 듯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원인이 5%가 차지하는 당 단백이 그 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고 코팅처럼 이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점막에는 95%의 물과 5%의 당 단백이 충분한 양이 있어야지만 잘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장세포에서 꾸준히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려면 수많은 공격에서 계속 견뎌야 되니까. 성벽은 계속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계속 복구해야 되고, 그 장세포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장세포의 주기가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계속 망가지는데, 망가지는 순간순간을 계속 복구를 해줘야지 되는 상황에서 초유는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제 5가지 단계까지 쭉 가서 그 다음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료할 때만 반짝하고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데, 그래서 6번째 단계 리밸런스. 밸런스를 잘 하고 유지를 쭉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6가지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6가지 단계가 각 단계를 넘어가야 되냐? 우리가 뭐 1단을 배우고 2단을 넘어가고 3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단계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막 찾지 말고 1번과 2번 단계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잘 하셔야 되는데, 1번 단계가 뭐였습니까? 줄이는 겁니다. reduce. 그죠? 2번 단계가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줄이고 제거를 해야지 여기에 느리고 첨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회복을 하는데 더 방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뭘 먹어봤는데 좀 불편한 음식들, 그럼 내가 언제 먹었더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피하시고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있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그래서 설밀과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조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과민성 장 때문에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뭐 진료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또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느끼는 거는 뭐를 더 할 것인가, 뭐를 그렇죠. 먹어야지 해결이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끝이 납니까가 실제로는 가장 많은 질문이고 가장 처음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만드는 상황들을 줄이고 제거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지 않고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예쁜 옷을 입을 수 없듯이 나에게 있어서의 뭔가를 줄이고 제거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경험적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즘 검사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나의 장 상태, 나의 장의 미생물 상태는 어떤지, 위산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혈액 검사, 그리고 뭐 호흡, 뭐 소변, 이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해의 연초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뭘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걸 뭐 이렇게 또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하시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이제까지 쭉 지나온 것 중에 뭘 좀 줄이고 정리를 해봐야 네. 되겠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건강하고 네. 충족한 이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과민성 대장 분들을 위해서 찍었지만 사실 이 6R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 원인을 찾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시고 나한테 적용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좋은 영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